어느 늦은 가을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별다른 일 없이 조용한 밤이었고 집안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부모님은 주말 여행을 가셨고 나는 집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내 방구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나의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1시 30분 이상한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단순한 바람 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지만 그건 뭔가 더 복잡한 소리였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어나 방을 거닐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려 퍼졌다. 전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화기를 들어올리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긴장감이 나를 휘감았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점점 나를 끌어들이는 듯한 낮고 깊은 속삭임이 되어 거기 누구? 나도 모르게 말을 잇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져 버렸다. 이상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저 장난 전화일 것이라며 나 자신을 진정시켰다. 2시 중분 여전히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채 모니터 앞에 다시 앉아 인터넷에 심취해 있었다. 그러다 불현듯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이번에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니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 내 숨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흐른 후 아주 작은 소리로 뒤를 봐 나는 목소리가 들렸다. 충격에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온몸이 굳어버렸다.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막다른 곳에 서 있던 나에게 그런 얘기 자체가 공포였다. 3시가 가까워질수록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는 아예 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폰을 꺼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감시하는 듯한 그 존재의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모든 불을 켜고 앉아 긴 밤을 보내기로 했다. 드디어 아침이 밝았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 끔찍한 밤이 지나갔다는 생각에 안도감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러나 그 뒤로도 며칠 동안 그 전화는 잊혀지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전화선을 뽑아놓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마음이 놓였다. 그 후로도 가끔씩 아주 이상하게도 그 밤에 그 소리가 다시 들렸던 거울이나 창가를 지나칠 때면 내내 소름이 돋곤 했다. 분명한 건 그날 밤이 내게 아주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았다는 것이다.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나는 조심스럽게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의 전화는 진짜 무엇이었을까? 질문의 답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내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겪었던 기묘한 일을 이야기해볼게.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70년대에 지어진 곳이었다. 외관부터 시간이 지난 만큼의 세월이 느껴졌고 벽에는 종종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이 있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좋아서 월세도 저렴하고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은 내가 입주하고 2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밤이면 어김없이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처음엔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소리는 마치 누군가 복도를 토끼걸음으로 지나가는 것 같았고 때때로 낮게 웃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이내 그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다가왔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 방문 앞에서 나는 것처럼 생생했다. 겁에 질려 방문을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소리는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됐다. 나는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용기를 내서 복도를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소리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며칠 후 나는 현관 옆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글씨는 지저분하고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다시 올게 라는 문구만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소름이 끼쳤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들은 장난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난 그럴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근처에 있는 작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복도가 지나는 모습을 찍어 이상한 상황을 녹화해 풀어볼 생각이었다. 며칠 후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내 문 앞을 지나갔다. 아침이 되자 나는 녹화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분명 소리는 들렸지만 영상 속에서는 아무 흔적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느낌은 점점 심해졌고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웠다. 그러던 중 동네의 한 노인이 그 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후로 여러 세입자들이 이상한 일을 겪고 떠났다고 했다. 누군가는 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7밤 연속 꿈속에서 같은 여자를 보았다고 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는 나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그곳이 잊혀진 영혼들에게 속한 장소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내 마음을 담아 이제 당신을 이해합니다. 편히 쉬세요. 나는 문구를 적어 집안에 두고 한적한 숙소로 거처를 옮겼다. 그 후로 더 이상 그곳으로부터 소식이나 연락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일들은 믿기 어려운 기이한 경험이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을까?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떠나온 것만으로도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오래된 빈집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 이곳에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채로 버려진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유령의 집이라 부르며 아이들은 저마다 거기를 향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지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고등학생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 집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었고 과감한 친구 민수의 주도로 탐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붉게 석양이 물드는 하늘 아래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츠린 채 고택으로 향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여기저기 뒤얽힌 잡초들 사이로 낡은 나무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문에 붙어있는 검은 먼지가 오랫동안 아무도 이곳을 드나들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조심해. 민수가 앞장서서 문을 열자 뻑뻑한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신발을 발로 밟는 듯 울렸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불안한 미소를 지었고 하나둘씩 민수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비춰보았습니다. 거미줄로 뒤덮인 천장과 곳곳에 금이 간 벽 그리고 바닥에는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 2층도 있대. 위로 올라가 보자. 그들은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1층보다 더 캄캄한 2층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뭐야, 여기 창문이라도 열린 건가?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긴장을 풀며 복도 끝에 있는 방의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마지막 방은 건 뭘까? 그들은 서로의 손전등 불빛을 의지하며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들 속 인물들은 일그러진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조용한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의 탐험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니 어느새는 지고 어두운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허둥지둥 마을로 돌아갔고 그날의 경험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종종 자는 동안 귀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벽에서 누군가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그 고택의 방이 자꾸 나타났고 사진 속 사람들이 손짓하며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점차 수업 도중에도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니 이상한 환영들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들 중 몇몇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민수는 이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마을의 별난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부잣집이었지만 어느 날 밤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 집주인의 가족이 몰살당한 사건이었어. 그 후로 그 집엔 그들의 원혼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퍼졌단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택을 방문한 것 때문에 자신과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파는 유일한 해결법은 그곳에 가서 가족의 명복을 빌고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못해 친구들과 함께 그들은 다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방마다 놓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사진을 제자리에 걸며 가족들의 명복을 비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민수와 친구들은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고택은 더욱 쇠락하고 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여전히 그 집의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고는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국의 공포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복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이나 사람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